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34 할게요. 자, 한번 34 했고, 36, 39. 네, 맞습니다. 39번 한번 해볼게요. 39번. 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illustrate 났습니다.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 그 설명하다 단어 있죠? 맞습니까? 1번에 보게 되면 illustrate 설명하다, 이용하다, 설명하다 있죠. explain하고 demonstrate 설명하다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specify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뜻이고, articulate도 설명하다고, 네, describe도 뭐다? 설명하답니다. 밑에는 explain과 demonstrate 기억하시고, 그죠? 이 이야기가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is 다음에요. is 다음에 이렇게 how가 나오잖아요. how 다음에 이거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그냥 이거 뭐 공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냥 것. 그 다음에 만약에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오잖아요. 형용사 부사가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저는 계속 그냥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되게 보통 사람이죠. The average person, 보통 사람이 does not generally 전반적으로 pay attention to는 집중하는 거예요. pay attention to는 뭐라고? 집중하다.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않죠. 어디에? 소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To pay attention to what we shall call them. 여기서 중요한 건 네게티브 커예요. 자, 네게티브 쿠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요게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뒤에 보게 되면 커마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what 있어요. what. 앞에 what이 있죠. what. 어떻게 나와 있어요? what 쓰고 난 다음에 what we 쓰고 난 다음에 we shall이잖아요. 이때 커마 나오고 또 뭐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what 쓰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should라고 나오죠. should라고 나오는데, 자, what이고 should고, 여기도 what이고 주어는 있지만 shall이고,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누가 나오죠? 카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왓절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서로 어떻게 하다? 카마까지 있는 거 봐서는 서로 동격이에요. 동격. 자, 그래서 네거티브 쿠라는 건데, 잘 들으세요. 네거티브 쿠가 뭔데? 라고 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왔어요. 조동사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 have pp가 나왔다고. 당연히 그럼 조동사 have pp는 뭐가 된다? 그때 또는 그냥 과거에라는 겁니다. 조동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때 또는 과거에
일어났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 다시 과거나 그때 일어났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네게티브 크라고 한다고.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네게티브 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당연히 제가 should 해석할게요. should have happened. 그때 당연히 일어났어야 했는데 but did not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걸 우리 뭐라고? 네게티브 크라고 한다고. 알겠니?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이건 이렇게 갈게요. 네게티브라는 단어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네게티브는 잘 들으세요. 전에도 했었지만 이게 뭐라고? 포지티브의 반대라고 했죠. 포지티브의 반대가 뭐라고? 네게티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게티브가 있으면 무조건 부정인가요? 그게 아니라 얘가 긍정이고 얘가 부정이죠. 얘가 근데 코로나의 양성이면 얘가 음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게티브가 부정적인 것이라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봐봐. 사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압니다. 더 네게티브라고 하면. 자, 사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더 네게티브가 먼저. 물론 지금 사진은 뭐였다?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전에 뭐냐? 필름이죠. 필름. 필름이란 것이 피사체를 찍으면 반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더 네게티브는 뭐라고? 더 네게티브는 필름입니다. 필름과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반대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 그죠? 그건 우리 뭐가 네게티브 크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건데 그거에 반대라고요. 당연히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 괜찮니? 자, 근데 이렇게 주목할게요. 그럼 이걸 법률용어로 접근해 볼게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는 모유나 분유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걸 우리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작위라고 해요. 자기 의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의무. 그러면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이거 뭐냐면 부작위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뒤에 의무란 말이 생략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특히 부모는 뭐 해야 돼요? 아이한테 모유든 분유든 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부작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여기 나와 있죠. should have happened.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건데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부작위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럼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한다? 아이한테 어떻게 한다?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하지 않는 거. 부작위죠. 아이가 그래서 뭐가 이른 거야?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죠. 맞습니까? 그럼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거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공무원인데,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에요. 다시. 선생님이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었습니까? 근데 선생님 길을 가다가 저기 누군가가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요 구조자가 어떻게 한다? 요 구조자가 뭐 한 거예요? 구조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내가 나 퇴근했는데. 야, 일과인데. 그래서 일과가 끝났는데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한다? 처벌받잖아요. 처벌받습니다. 왜? 소방공무원, 군인공무원, 경찰공무원은 뭐예요? 요 구조자의 의무를 어떻게 한다? 받았을 때, 인지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 실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부작에 의한 어떻게 한다? 부작에 의한 어떻게 하면 뭘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일반 시민이에요. 누가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어떻게? 어쩌라고? 지나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처벌받을 수 있다, 없다? 처벌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자기 의무, 부작의 의무 알겠죠? 자, 그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누구예요? 일반적인 사람이잖아.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평범해. 여기서 중요한 나온 이거예요. average예요. average person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의라고 할게요.
우리가 정반합을 요구할게요. 정반합을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사람은 주목한다, 주목하지 않는다? 주목하지 않아요. 뭐에 주목하지 않는다?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죠. 그러면 누구 어떤 사람? specific person이죠. 혹은 special person이죠. specific이 더 맞겠네. special이 맞겠네. 특별한 사람. special였습니다. 그죠? special person은 이 자기 의무에 당연히 주목해야 돼요. 주목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평균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에 주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인 사람들은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괜찮니? 왜?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보겠습니다. What differentiate on HCT를 교회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분리하다 단어 중에 이 단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tell. tell A from B죠. tell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알려주다예요. 말하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세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얘를 지금 differentiate이긴 하지만 얘를 우리가 HCT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교회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원래는 똑같았던 건데 이 HCT 원래는 서로 똑같았던 건 여기다가 지금 뭘 추가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족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자족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알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판교 아세요? 판교? 판교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판교가 뭐였어요? 판교가 그냥 교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는 뭐예요? IT의 뭐야? 성지죠. IT 산업의 성지가 돼버렸죠. 맞습니까? 그럼 거기 뭐가 발생한 거예요? 자족 기능이 발생한 거예요. 즉, 거기서 돈이 돈단 말이에요. 일도 하고 생산도 하고 거주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신도시들 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그러면 그런 데다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문제들. 그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이 뭐예요? 교통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이런 무슨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 검단 지역도 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검단구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분구가 되죠. 그럼 구청장도 새로 뽑아야 되고, 구청장도 새로 뽑아야 되고, 공무원도 다 새로 뽑아야 되고,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그러면, HCT를 어떻게 한다? 교회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데디아죠. is 데디아다. 그것은 a place 장소인데 of work 일할 수 있는 장소고 또 it is a place of productivity, economic activity죠. 생산적이면서도 경제 활동의 장소이다. and 그리고 따라서 as a destination 목적지가 되는 건데 누구의 목적? 많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 하셔도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 하셔도 되겠죠. 꼭 통근자들 안 하셔도 돼요. 직장인들의 뭐가 된다? 목적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41번 해볼게요. 사실은 조금 까다롭죠. 네, 문장 분석이 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41번에 문장 전체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지가 문장 전체 동사긴 한데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은 이런 거예요. 맞절이 주어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맞절이 주어이고, 두 번째, 동사가 비동사. 그죠? 세 번째, 보호가 to 동사 원형일 경우. 쉽게 말해서 왓절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to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여기 때 여기 to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문법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편입에서는 이게 다 중요하죠. 뭐. 그래서 지금 AD, OPT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요거 기억할게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요. 당신이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해결책이죠. 일부 현명한 사람들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ecause B, not so much A as B. not으로 시작했을 때 선생님 머릿속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직관적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not A로 시작하면 뒤에 but B가 올지 because B가 올지 몰라요. 그랬습니까? 직관적으로 A가 아니다. 그러나 B다.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나가죠? A 그리고 B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얘는 A가 아니다. B라고 해서. A 라기보다는 B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게 한살 좀 밑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위로 못 올리겠어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예전에 밑에 썼잖아요. 그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쓰기면 왼쪽 등이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쪽 팔을 너무 근육이 세가지고 이쪽 팔 근육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하여튼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치료받고 있는데 이제 주사 맞을 때마다 아파 죽겠습니다. 양해 구할게요. 환경태세에서는 동영상을 봐야 돼, 그러면? 강의를 들어야 돼?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경제 파트 빼고 상식 파트하고 이쪽을 조지면은 그냥 되지 않을까? 경제 파트는 좀 버릴 거 버리고. 내 기억으로 나 경제 파트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매경했던 것 같아. 아, 매경, 자, 보겠습니다. 41번에 보게 되면, What you want to do here. 당신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해결책인데, 일부 현명한 사람들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배운다는 것이죠. 자, enough 해석할 때는요, 어느 정도 충분입니다. 이게 꽉 100%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배우는 것이죠. From expert,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enough는 얘가 이게 enough는 첫 번째로 얘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두 번째로 뒤로 누가 나오냐면 to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짜증나네. 전문가로부터 어느 정도 배우는 것입니다. to form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독립된 의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to form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독립된 의견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인데 여기서 the solution 나왔습니다. 그죠? the solutions 해결책인데 어떤 해결책이냐면 best for you 하면 되죠. 딱 맞는 것이죠. 누구에게? 너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그런 어떻게 한다. 유일한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 best for죠. 같은 말이 뭐냐면 약간 shoot다. shoot가 어떻게 한다. 딱 맞다. 의 느낌이고요. 이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밑줄 좀 쳐볼까요? 첫 번째 줄 끝에 some wiser person이죠. 여기서 some wiser person. some wiser person이죠. 네, 이거 같은 말이죠. 이 같은 말이 뭘까요? 이 질문에서. 두 번째 줄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일부 현명한 사람들의 해결책이죠. 이 같은 말이 뭐예요? expert, 전문가죠. expert, 뭐다? 전문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참. 내가 이거를 잘못했네. 자,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How you drew a picture 였으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 그리는 것이죠. Picture of you. 너와 너의 부모님을 그리는 것은 can reveal, 드러내다는 거죠. reveal은 꽁꽁 뭔가 숨기고 있다, 드러내는 것. 그렇습니다. reveal,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것, 너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집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야, 집 이상해집니다. 자, 이렇게 집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을 그렸어요. 그죠? 집을 그렸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창문까지 그리고, 맞습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이렇게 굴뚝도 그리고. 이렇게 애가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도화지. 이거 집이에요. 어때요? 얘는 데리고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검사를 실행해야 되죠. 이 그림 자체로는. 맞습니까? 이건 지금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만약 이렇게 그렸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거의 100% 아동학대죠. 그리고 나무를 보통 이 그림이 어떻게 한다? 뭐, 나이테도 그려주고,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보통 이거 뿌리를 안 그리거든요, 이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뿌리까지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여기를 땅이라고 생각하죠. 이걸 뿌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뿌리까지 그리지 않거든요. 만약에 뿌리까지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어떻게 한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두 개 그렸는데, 저는 문 안 그린 것도 안 이상하고, 뿌리를 어떻게 한다? 안 그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예. 그것도 병원 가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라는, reveal. 지금 선생님 지금 너무 짜증이 나네, 지금. reveal 드러내다. 드러내다죠. 동요가 expose입니다. expose 하면 노출시키다, 드러내다는 거죠. display 하면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밑에 있죠. 여러분, 드러내다, 보여주다 단어 중에요. disclose라는 단어하고 unveil 이런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죠. 앞에 un이 붙고 dis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드러내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이거예요. uncover. 이것도 뭐라고? 드러내다요. 드러내다요.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입에서는요, 드러내다 표현을요, 리뷰어보다는요, disclose, unveil, 그다음 uncover 이런 걸로 훨씬 더 드러내다를 많이 표현해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43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43번에 보면 how much one can earn is important 나왔잖아요. 그리고 of course 나왔어요. 자, 우리 of course 좀 집중해 볼게요. 자, 여러분 of course가 독해지문 나오는 거 볼게요. of course가 만약에 독해지문에서 of course가 나오잖아요. 독해지문에서 of course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 야, 물론 네 말이 맞긴 하지만 이거예요. 독해지문 of course는 도나 얼도의 느낌을 줘요. 자, 독해지문에서 of course는 뭐라고? 도나 얼도의 느낌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뭐뭐이지만 그래서 얘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of course가 나오면 뭐라고? 이런 건 긍정 표현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how much one can earn is important. 그러니까 of course랑 지금 누구랑 잘 어울리냐? 특히 of course라는 단어는 누구랑 그래서 호응 관계를 잘 이루냐면 but이나 however 같은 어떻게 한다? 단어와 호응 관계를 잘 이룹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누군가가 돈을 버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똑같이 중요한 고려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there are others equally important consideration이었습니다. 다시 어때요? there are 있습니다. 다르게 똑같이 중요한 considerations, 고려 조건들이 있습니다. 칸마 neglect였습니다. 그죠? 자,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들어내죠. 좌절감을 나중에는, in a later years,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좌절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제 기준으로 얘기 드릴게요. 선생님이 애가 셋이에요. 맞습니까? 새가 셋인데, 어느 순간에 어젠가 와이프가 그 사진 정리하다가 핸드폰 사진 정리에 이제 마이박스, 네이박스 옮기다가 우리 막내 태어났을 때 알죠? 이런 큰 대야에 어떻게 한다? 막 씻기는 거 있잖아요. 큰 누나, 작은 누나 와가지고 막 씻겨요. 맞습니까? 애는 막 둥둥둥하고 맞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 느낀 건데, 그런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뭐 본다고? 돈 번다고. 돈 번다고. 돈 번다고 어떻게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내가 놓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좌절감이나 실망감, 좌절감 또는 실망감을 어떻게 한다?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자, 이거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자, 선생님은 그랬던 건데,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래라는 건 아닌데, 어제 손석희 앵커하고 요즘에 되게 흑백 요리사로 유명했던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가 어떻게 한다? 서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거잖아요. 손석희 JTBC 보도본부 사장이잖아요. 사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대한민국 앵커 중 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게스트를 고를 때는 막 고르지 않아요. 정말 신중하게 이분이 고르거든요. 근데 안성재 셰프가 근데 안성재 셰프가 이렇게 말해요. 워라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워라벨. 여러분 되게 워라벨 중요히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이분 말에 제가 100% 동감하는데 손석희 씨가 어떻게 한다? 이 말 들었을 때 자기는 200% 동감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20대 때 워라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30대 때 워라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밑에서 어떻게 한다? 뼈 빠지게 고생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하루에 뭡니까? 18시간씩, 15시간씩, 12시간씩 뭐에 집중할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 30대에 내가 워라밸 찾으면요. 40, 50대 워라밸은 없다는 거예요. 전 이 말에 진짜 2, 300% 공감하거든요. 여러분도 20대, 30대 때 있잖아요. 워라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에 꽂히는 거죠. 내 재능이라고 말하잖아요. 재능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꽂히는 게 재능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뭔가에 딱 꽂히는 게 재능이라고. 거기에 뭔가 꽂혔죠. 그럼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안성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요리를 되게 늦게 시작했더만요. 고등학교 때 시작한 게 아니고 20살, 26살 넘어서 시작했더만요. 뭐에 꽂혀서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 셰프 중 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뭐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꽂힐 때 어떻게 한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해야지. 그런 말 생각하지 말고 10시간, 12시간, 14시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어느 정도 이르잖아요. 어느 정도 이르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 영어 강의를 지금 15년 차장했잖아요. 거의 15년 했죠, 선생님이 지금. 지금 그러면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매번 보는 게 있어요. 매번 보는 게 뭐냐면, 뻔합니다. 매번 보는 게 뭐냐면, EBS 지문을 매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모고 지문을 매번 봐야 돼요. 왜? 이거 새로 나오니까. 그리고 편입 지문도 어떻게 한다? 새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게 EBS 지문, 모고 지문하고 편입 지문밖에 없어요. 이제는 안 봐요. 왜 안 보죠? 내가 여기서 문법 기초를 해야 돼요. 뭐 구문 기초를 해야 돼요. 독해 기초를 해야 돼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하려고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 강의를 다 들어봤다니까요. 모든 선생님 강의 다 들어봤다고요. 그걸 막 버물려서 이제 내 걸로 만들었다고요. 그때는요, 진짜 하루에 강의를요, 한 15시간씩 들었던 것 같아요. 이해돼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EBS도 있잖아요. 모고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EBS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경우는 그냥 안 보고 강의해요, 그냥. 근데 이거는 봐야 돼요. 편입은 봐야 돼요. 편입은 제가, 이건 진짜 세요.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20, 30대는 있잖아요. 워라밸 생각하지 말고, 미친 듯이 뭐에 꽂혀서 열심히 하세요. 그게 있잖아. 뒤에 뭐뭐뭐 사자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요. 뒤에 뭐뭐 사자 들어가면 좋은 거고. 전문직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문 8대 자격증 하나 땄어요. 그죠? 근데 내가 너무 빡세게 해서 했는데 쉬고 싶은 거예요. 쉬면 커리어 단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뭐뭐 샀잖아요. 쉬어도 되죠. 맞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장 접근성이 조금 쉬운 게 공인노무사인데 공인중개사 말고요. 공인노무사. 씨발 공인중개사 개나 소나 따는 거 말고요. 공인노무사요.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2, 3년에 걸쳐서 제가 발견한 현역제 딸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 이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땄어요. 근데 여러분 따고 나서 힘든 거야. 그냥 1년 정도 쉬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 쉬면 되죠. 수입이 없을 뿐 쉬면 되죠.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해외여행 갔다 오고 좀 더, 그러니까 뭐 벌크업을 하든지 뭐 더 몸을 어떻게 하나 잘 가꾸고 어떻게 하나 건강을 되찾고 진짜 다시 개업할게요 라고 했을 때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 있잖아요.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어 없어요?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죠. 아니면 노무법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노무법인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개업을 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네,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200% 동의합니다. 갑자기 이해를 왜 하죠? 이 지문에 보게 되면 돈을 버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똑같이 고려해야 할 동등한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들을 저를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다, 없다? 후회를 할 수도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의 상황인 거고, 여러분 상황은 어떻게 한다? 뭐에 꽂혀서 미친 거예요. 그럼 저거 1차적으로 꽂혀야 돼요. 1차적으로 지금 열이 뭐에 꽂혀야 되죠? 학점과 영어에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또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정말 의미 있는 길로 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역 때처럼 9시에 어떻게 학교를 가서 4시, 5시에 마치는 이 일상적인 생활을 안 해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늦잠 쳐자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 학원의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1등급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수업 열심히 들어라. 두 번째, 필기 열심히 해라. 왜 이 말을 하죠? 교과 과목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하잖아요. 반칙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위반이잖아요. 출제자하고 가르친 사람이 분리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정확하게 말하면 출제하는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죠. 그 다음 필기 열심히 하고 그 필기한 걸 어떻게 한다? 익숙하고 반복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섭도록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현역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현역 졸업했으니까 알죠? 저렇게 하면 등급이 나왔나? 무조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학원은요? 보조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죠. 무섭도록 일정한 지침 기상 시간. 군대를 제대해서 알 거예요. 그죠?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뭐가 튀어나오세요? 그죠? 자, 물어볼게요. 그죠? 되게 재밌어요. 그죠? 총기 번호. 13584. 그러니까 이런 거 미친 거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까지 그냥 인문계 골라갖고 그냥 대학 1학기까지 그냥 컴공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군대 가서 어떻게 5톤 이상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맞지? 그리고 다리 넣는 도화 있죠, 도화. 탱크가 강에는 탱크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럼 강하고 강사에 어떻게 한다? 그걸 다리를 놓는 거 도화라고 하거든요. 그 도화 공병이라는 거. 본인이 그걸 고등학교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대학교도 안 했죠. 그냥 가서 배우는 건데 잘 들으세요. 군대는 연등, 즉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뭐 취침 시간을 늘리는 게 있긴 하지만 보통은 10시에 자고 6시에 일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세요. 무섭도록 기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 일정하죠. 그리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온종일 배우는 게 뭐예요? 트럭 운전하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 공병, 어떻게 한다? 다리 짚고, 이것만 18개월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있잖아요. 졸업하면 이해하거든요. 근데 현역에서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죠. 절대 못하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한다? 지금 저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돼요. 아니, 나중에 돼보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한테 나 지금 뭐 공부해라고 말하지 말라니까. 그냥 걔네를 보면 어떻게 한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되게 많아요. 가만히 놔둬요. 그때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떻게 한다? 딱 시험 딱 치고 어떻게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얘기했죠. 우리 학교 앞에 성수동 카페 너무 예쁨 이지랄. 어? 그러면 애들이 막 추적 관찰할 거 아니야. 인스타에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추적 관찰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한다? 막 팔로우 타고 뭐 타고 뭐 타고 친한 친구 타고 와서 누구누구 학교 어디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걔 이번에 한양대 갔잖아. 헐.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배 아파 뒤지는 거예요. 배 아파 뒤지는 거라고. 어떻게 갔지? 이러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요? 졸라 열심히 노력해서 갔죠, 뭐. 맞습니까? 네. 자, 44분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44분 해봅시다. 그죠? 자, 기사에서 어떻게 바디랭귀지가, 이거 어떻게 해석 안 해도 되죠. 바디랭귀지라는 것이 can communicate. 자, communicate의 가장 예쁜 해석은 이거예요. 가장 예쁜 해석은 전달하다예요. 의사소통하다 그러지 마요. 그죠? 바디랭귀지를 전달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당신의 관심이죠. 바디랭귀지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어떻게 한다? 당신이 들었던 것, 본 것을. 자,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 하우절 전체죠. 그것은 describe 어떻게 한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설명하다 중에 가장 최고봉이 뭐냐면 describe입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걸 뭐란다? 우리는 describe라고 합니다. 그죠? 하고 잠깐 쉬었다가 45분 나중에 하겠습니다.